주식의 스트리트 파이터 대장입니다. 오늘은 내 보유 종목이 특히 우량주, 대행주 중에서 당일날 급등할 때 매도를 잘 못해서 2, 3% 정도 매도했는데 매도하고 나니까 15%, 20% 이렇게 강경이 많죠. 그래서 내 종목이 우량주, 대행주 중에서 당일날 급등할 때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런 종목을 초기에 발견하면은 매수해서 단타로 아니면 이렇게 좀 길게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화면을 보고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일자별 키움증권 0124 화면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기간 여기 보면은 이제 개인이 있고 기간, 외인, 외국계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개인은 말 그대로 개인. 개미들이 사는 거죠. 자, 기간은 말 그대로 기간입니다. 이제 법인에서 주로 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에서 이제 우량주들 많이 매매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화면 번호 0736 여기 화면에서 여기 보면 연기금이 제일 기간에서는 영향력이 크고 한번 이렇게 사기 시작하면 계속 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잘 안 빠지겠죠. 왜 연기금이 이렇게 중요시해야 되냐면은 연기금은 한국에서 제일 이제 투자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연기금들이 자기들이 직접 투자할 때도 있지만은 투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큰 펀드 운영하는데 또 개인이든 이런데 돈을 이렇게 1조, 뭐 5조, 3조 3천 이렇게 연기금에서 운영하라고 이렇게 줍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운영을 잘 했을 때 다음 해에 만약 1조 받았다 하면은 다음에 1조 5천억, 2조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시장보다 수익률이 떨어진다. 자, 그러면은 연기금에서 투자 금액을 줄이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서 연기금 돈은 아주 관리를 잘해서 수익률을 많이 내려고 하기 때문에 연기금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신. 자, 투신 정도 중요시하게 되고 금융 투자는 좀 약간 무시하는 느낌. 또 단타가 많이 들어옵니다. 뭐 사모펀드도 뭐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새마을금고, 학교 법인 막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영향을 별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이 네 군데를 알아야 된다. 자, 여기서 외인이 있습니다. 외인, 외국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외인은 말 그대로 국적이 외인. 즉 그 사람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미국 사람 또 영국 말 그대로 외인입니다. 이런 경우는 외인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자, 외국계라는 건 뭐냐면은 골드만삭스라든지 또 외국계 증권회사들이 한국에도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대입장이 골드만 서울 지점에 가서 골드만삭스 서울 지점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면은 제가 계좌를 개설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3만 주 매매했다 그러면 외국계 증권사에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주 중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 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행주들은 외인이 외국계로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2천주, 4천주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8천주, 5천주 거의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데 약간 가벼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계가 검은 머리 우리나라 저 같은 사람들이 계좌를 개설해서 일반 게이미들한테 속임수를 쏟길 수가 있으니까 그건 또 구별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은 특히 소형주에서는 프로그램이 잘 안 들어오는데 약간 무거운 종목에서는 프로그램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랍니다. 근데 프로그램은 큰 의미는 없다. 어떤 데는 연속으로 들어왔다, 연속으로 나갔다. 뭐 특정한 프로그램은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매수 들어왔다가도 내일 매도 나오고 또 어떤 날은 많이 들어왔다 이런 날은 많이 들어왔잖아요. 또 많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렇게 이거는 특정한 어떤 그 행태가 없고 그냥 시장 흐름에 따라서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러 가면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은 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깊이 있게 몰라도 된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매수인지를 네 군데 다 사는지를 잘 이렇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되면은 아니면은 네 군데 다 매도하면은 주가는 하락하고 네 군데 다 사면은 매수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외국계를 이렇게 정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저번에 시간에 제가 체결 강도에 대해서 좀 설명했는데, 자, 체결 강도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 같은 경우 체결 강도 240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240 간단히 설명하면은 위로 230 이렇게 3번 사고 반대로 밑으로 100주 던지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회사 주식은 계속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체결 강도를 이렇게 뚝 떨어진다, 대한해운 이렇게처럼 28% 떨어진다, 자, 그러면은 100개를 밑으로 던지고 위로 28개만 사는 거죠. 이것이 분 단위로 통계로 나타나면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체결 강도 의미는 그렇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은 2월 28일 날 대행주 중에서 좀 급등 나온 종목을 보면서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 유튜브에 댓글로 LNF 매도하면 어떻게 매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댓글이 몇 개 달리는데, 참고로 제가 장중에는 유튜브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으면은 대장 밴드에 들어와서 거기 채팅방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물어보면 좀 급한 경우는 제가 거기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NF 같이 이제 이렇게 장중에 특이하게 3조 뭐 수출권 뉴스 보겠습니다. 이게 뉴스 보면은 테슬라의 LNF 테슬라의 3조 8천억 양극재 공급, 자, 이렇게 뉴스가 나서 당일 급등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공매도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공매도를 하려고 하겠죠. 자, 반대로 이런 종목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자, 일봉은 이렇습니다. 이 종목 보면은 일봉은 이렇게 약간 위로 열리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일수로 나오고, 특히 이제 그래 되면은 뭐 30분, 10분 거래 정지가 됩니다. 갑자기 중요한 뉴스가 나왔을 때는 거래 정지가 되고 이런 뉴스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뭐 그런 경우는 이렇게 정지됐다가 다시 거래가 됩니다. 그럼 이날 같은 경우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 종목을 매도도 하고 싶고 매수 보유자들은 매도를 해야 되니까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28만 5천 원 고점 찍었습니다. 가격이 28만 5천 원, 18점 약 8%, 자,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공매도는 신고가가 아주 위험하잖아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또 매수가 매수를 불러가지고 계속 위로 갈 수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주봉은 이렇고, 자, 주봉은 이렇고, 그러나 여기에 오래 행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에 매도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18.8% 뜨고, 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량주 대행주 매도법에 의해서 약 5% 정도 밀리면 매도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 이 종목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요 고점을 확인하고 약 5% 빼면은 13, 4%, 13%가 이 정도 되겠죠. 자, 이 정도 매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이날 보면은 거의 기관 외국계 프로그램 다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점을 찍고 밀린다는 것은 종가는 이렇게 밀릴 좀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밀리고 워낙 계약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대주 일부 매도를 하고, 왜냐하면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금액을 좀 작게 들어가서 여기서 정확하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도 약간 늦게 고점을 확인하고 약간 요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요 부분에서 이렇게 상한을 했습니다. 바이 세일 마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바이 세일이 먼저 이제 공매도니까 먼저 매도를 했죠. 자, 매도 2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저점에서 제가 상한을 했습니다. 여기가 약 한 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또 다시 올라가네 이렇게 해서 조금 때리고 이렇게 지금 대주 포지션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좌를 한번 보면은 여기에 LNF 200주, 왜냐면 제가 역사적인 신고가 나와가지고 조금 조심했습니다. 원래는 좀 더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3.9% 이게 수익 냈죠. 자, 그리고 선물 계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계좌는 여기에 LNF 이렇게 때려가지고 금액을 치면은 약 한 500 가까이 수익 냈죠. 이렇게
LNF 여기 수익률 한 5.1%, 한 500 정도 했습니다. 그죠? 이 다른 이게 뭐 단타 쳐가지고 이렇게 수익 낸 거고 합이 한 790만 원 냈다. 자, LNF에서 이렇게 이런 뉴스로 다음 발생으로 급등했을 때 이 종목은 주식 선물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매매를 시도해서 이렇게 수익이 났죠. 자, 그러면은 28일 날 당일 날 급등했던 대행주 중에서 좀 급등했던 종목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스화학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일봉이 이렇게 강남에서 이렇게 급등했죠. 그런데 이 종목은 체열 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체열 강도를 보면은 분에서 아침에 보면은 9시 10분, 20분 이렇게 체열 강도를 200% 이렇게 확 올리죠. 자, 이렇게 올리면은 중간에 좀 매도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여기 보면 기관 외국인 네 군데 다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체결 강도 180, 200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네 군데 다 매수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반대로 체결 강도 50, 60, 40 이렇게 한다는 경우는 네 군데 다 매도가 나올 때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체결 강도 떡 들어오면은 아침에 매도를 해도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체결 강도가 200 만든다는 것은 네 군데 다 살기 때문에 아침에 굳이 이런 데서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매도법에 의해서 최대한 이렇게 가지고 간다. 그리고 이렇게 양매수일 경우는 종가 하루 정도 홀딩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3시 10분 여기가 고점이니까 매도하고 되고 현재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매수가 됐기 때문에 굳이 뭐 매도할 필요가 없이 하루 홀딩해도 됩니다. 그럼 덕산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덕산 테코 같은 경우 보면은 아침부터 이렇게 내가 있던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시총은 2천억 그 대신 이제 가격대가 16,0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총은 작지만은 약간 무거운 종목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10,000원짜리와 3,000원짜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침에 이 종목이 9시 20분, 30분 이렇게 돼서 체열 강도를 이렇게 200% 만들어 비잖아요. 자, 이랬을 때 3%, 4%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역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프로그램 외국계 외인 네 군데 다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비면은 즉 매수는 위로 200개 사고 100개 밑으로 던지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체열 강도를 확인하고 3시 10분 아니면 종가 홀딩 자, 이런 경우에 양매수이기 때문에 종가 홀딩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양매수인 경우는 네 군데 다 매수한 경우는 단일가에서도 약간 이렇게 오르죠.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스화학 보겠습니다. 자, 이스화학 같은 경우는 양매수이기 때문에 단일가도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양매수인 경우는 종가에 팔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종목을 이제 종가 매매해도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은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네 군데 다 샀기 때문에 내일도 좋게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단일가도 이렇게 오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중간에 매도할 필요 없이 그냥 하루 정도 홀딩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다음 날 보고 매도를 하든지 지켜보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덕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침에 체열 강도를 확인했다 하면은 이렇게 종가까지 가지고 온다. 또 하루 정도 홀딩해도 된다. 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은 외인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종목이 일자별에서 사는지 안 사는지 나타납니다. 프로그램은 실시간 나타나고. 그런데 기간은 10시 돼서 통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실시간 종목을 매수를 포지션을 다 나타나게 하고 왜 기간 눈은 안 보여줘 이래갖고 사실 외인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불공정하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기간은 항상 10시. 자, 그 화면 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자, 화면 번호 키움증권 1052. 자, 여기 보면은 기간은 여기 보면은 10시. 이 네 군데 있죠. 네 번 있죠. 자, 10시, 11시 30분, 그 다음에 1시 20분, 그 다음에 2시 30분. 자, 이렇게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키움증권에서 수작업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덕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장 끝나고 나서 통계가 26,000조 정도 잡혔지만은 3시 한 20분 됐을 때는 2시 30분에 통계를 여기에 기간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10시 이렇게 기간은 4번 정도 그래서 해서 발표하는 것을 각 정권사마다 이게 수작업을 넣어준다. 자,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제가 스트리트 파이터다 보니까 자, 이런 걸 알죠. 일반 뭐 정권사 직원이라든지 말만 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맹신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맹신산업 같은 경우도 아침에 차트는 일봉은 이렇는데 분봉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 체일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유라면 아침에 이런 데서 매도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체일강도를 이렇게 9시 30분 이렇게 처음에는 좀 하락하다가 체일강도를 쭉 올리면서 이렇게 이 시간 이후에 체일강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10시 한 10분 돼서 체일강도를 107, 80 만들어 빈다는 것은 양매수라는 거죠. 그리고 기간이 만약에 매수가 잡혔다. 그러면 프로그램 외국계 외국인이 이렇게 네 군데 다 사기 때문에 종가가 고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를 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여기서 이런 종목을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제일 강도를 쭉 계속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3시 10분. 자, 이런 종목 역시 굳이 네 군데 다 샀기 때문에 하루 정도 가지고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단일가에 약간 밀린대요. 자, 이런 경우도 보통 양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단일가에서 오를 가능성이 많고 내일도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동아기업이는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기업이라는 종목은 이렇게 현재 일봉은 이렇습니다. 일봉은 약간 매물대가 막혀있죠. 시총은 1조. 그 다음에 체일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체일강도를 아침에 이렇게 하다가 150 이렇게 200으로 만들어 삐잖아요. 그러면 6% 이렇게 던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런 경우 역시 여기 보면은 기간 네 군데 다 사죠. 자,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3시 10분 여기가 고점이 되는데 이런 건 약간 밀리죠. 그래도 일봉상에서 약간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밀린 경우고 약간 많이 열려 있었다면은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가지가 된다. 역시 단일가에 약간 오르잖아요. 양매수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하루 정도 홀딩해도 되고 여기에서 뭐 매도해도 된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자, 첨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첨보라는 종목은 이렇게 일봉에서는 좀 급락이 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매물대가 많은 종목입니다. 그러나 체일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순식간에 체일강도를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도 역시 네 군데 다 매수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일강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체일강도로 40, 50 뚝 들으면은 네 군데 다 매도하기 있기 때문에 종가는 계속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런 종목 역시 체일강도를 이렇게 높이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쭉 종가까지 가져가 된다. 보통은 3시 10분, 3시 20분이 고점이 될 경우 많고 이렇게 양매수가 됐기 때문에 단일까지도 약간 오를 가능성이 있었는데 나스닥 선물이 이제 오후에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밀린 형태고 이런 경우는 역시 종가까지 가져가서 매도하면 된다. 이녹스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녹스라는 종목 역시 아침부터 시총은 2,400이고 가격대가 28,000원이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종목이라 봐야 됩니다. 그럼 체일강도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가 체일강도 100, 160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 역시 네 군데 다 살 때만 이런 해석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도 되는 거죠. 종가까지 가져가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 홀딩 해도 되고, 자, 이 종목 역시 양매수가 됐기 때문에 단일가에서 약간 올라서 끝나죠. 그러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인 거고, 자, 이녹스 첨단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보면은 일봉은 이렇게 좀 약간 하락하고 이렇게 매물대가 많은 종목입니다. 그러나 이 종목 역시 아침에 보면은 제일 강도를 이렇게 순식간에 150, 170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중간에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경우 역시 이렇게 네 군데 다 살 때만 이런 해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쭉 가지고 와서
종가 부근에 매도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음 날까지 하루 홀딩도 되고 이 종목 역시 약간 위로 단일가에 올랐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중간에 매도하지 말고 종가까지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종가에 약간 이렇게 가다가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종가 부분이 상승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당일날 우량주가 급등했을 때 매도법을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은 우량주들이 당일 급등했을 때 아침에 체일 강도를 보고 체일 강도가 180, 200 이렇게 한다면은 기관 외국계 프로그램 4군데에 대해 살 때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간에 매도하지 말고 최대한 가지고 와서 종가 부분이 고점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루 정도 홀딩해도 되고 종가에 정리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초기에 매도하는 법 없이 매도를 잘 해야 된다. 자, 그런 의미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